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5일 수요일 장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SK케미칼 관련된 내용은 기넥신, 누적 매출 5천억 원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넥신 관련된 그런 이 제품들은 어떤 캐시카우로서 현금 흐름의 어떤 그런 주요한 요인으로서 활용이 될 뿐이지 어떤 주가 상승에 기대할 부분들은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미국 법인 설립 절차는 SK바이오사이언스 영상 올릴 타임에 자세히 설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넥신 관련된 내용 말고는 뉴스는 전혀 없고요. 일단 오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금융투자가 드디어 매수를 멈췄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발성일지 아니면 지속성일지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독특한 부분들은 연기금이 이렇게 300조 500줄 어쨌든 매수를 해줬다라는 부분들이 크게 의미 있는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사실은 이 500주라고 하더라도 300주라고 하더라도 순매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매수다라는 방향이고, 물론 그 하루하루는 뭐 데이 트레이딩 관련해 가지고 뭐 매수를 멈추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9월 30일에 91,000원까지 빠지고 다시 1,300원 올랐다가 그대로 1,300원 빠졌습니다. 뭐 대차장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60만 주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빠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공매도는 계속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자체는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뭐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공매도도 여전히 15%씩 10% 평균 10% 이상씩 나오고 있고요. 뭐 프로그램은 지금 단 한 번도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대부분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매도와 함께 프로그램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까지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일 정도의 매도 상위량을 보면 골드만, 메릴린치, 시티가 있고요. 열흘로 좁혀보면은 모건스탠리, JP모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이 4개의 외국계 증권사들이 전부 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뭐 부국 증권은 저도 잘 모르는데요. 부국과 한양, 그러니까 비메이저 증권사들의 매수가 조금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본 기준 볼리지밴드 하단에 다시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바닥이고 RSI도 거의 바닥입니다. 뭐 신용잔고는 지금 이게 털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신용을 쓰는 사람들이 터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반대매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털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용잔고율은 계속 빠지고 있고요.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85,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등락률이 1% 미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한 3% 나스닥 상승했기 때문에 1%의 되돌림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뭐 지금 최근 바닥을 찍고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SK케미칼이 주봉 기준 볼리지밴드 하단을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시가 대비 상승 91,100원 위로 마감하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뭐 SK케미칼은 현재 지금 3분기 실적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물론 다른 기업들은 사실은 영업이익은 빠져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전부 다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빠지더라도 얼마나 덜 빠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야 합니다. 3분기 매출 더 늘어나야 되고요. 영업이익도 늘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빠그라지면은 사실은 SK케미칼에 하고 있는 이런 친환경 사업들이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것들을 시장에 또 증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실적은 빠질 수 있습니다. 백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계약 공시가 없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실적은 빠질 수 있어요. 연결영업이익이나 연결영업 매출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이 SK케미칼 단독 사업으로는 무조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매출액이 늘어나서 총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비용을 상쇄시켜서 양으로 밀어붙여서 늘어나는 그런 별도 영업이익이 무조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무조건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이런 지금 뭐 코스피 중형주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실상 소외주로서 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빠지는데 홀로 상승하는 그런 기업으로라도 인식이 되어야만 다시 한번의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거의 9할 가까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물은 빠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큰 움직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분기 실적 증가가 필요합니다. 어제 제가 또 네이버랑 한번 비교했었는데요. 네이버 오늘도 신저가를 갱신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이버의 문제가 뭐냐, 사실은 네이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아니고 재무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이게 연 매출이니까 분기 매출 보겠습니다. 분기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도 3천억씩, 당기순이익도 1,500억씩 이때 단발성 거 빼고요. 부채 비율도 43%, 현금 유보율도 14만 1,878, 뭐 엄청나죠. 현금도 많고 부채도 낮고 돈도 잘 벌고 영업이익도 있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매번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65%, SK케미칼과 거의 다 맞닿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보통 이런 거의 바닥에서는 사실은 거래량이 안 터지거든요. 근데 거래량 지금 보세요. 이틀 연속 거래량 던지면서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보통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잘 안 터진다라고 하는데요. 거래량이 지금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네. 역대급 거래량으로 지금 거래가 터졌고요. 심지어 코로나 때보다 더 거래량이 더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통 바닥에서 다 던진 거거든요. 다 던진 거예요. 이때 과거에 2020년도에 샀던 사람들, 아니면 이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 아니면 어딘가에서 샀던 사람들 전부 다 던진 겁니다. 그거를 지금 받았다라는 건데 결국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받은 사람들이 힘이 더 센다라고 하면은 주봉 마감하고 바로 반등을 시키겠지만, 사실은 이런 이 코스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매매 동향을 지금 보게 되면 외인이 지금 다 던진 걸로 보여져요. 오늘 거래량의 매도의 600만 주가 다 외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외국인이 던진 물량들을 누가 받았냐? 개인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물량을 기관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개인의 매수는 사실상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더 우량한 기업도 이렇게 지금 뭐 빠지고 있는데 SK케미칼은 어떤 그런 기대감만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 우선적으로 10만 원의 상승이 최우선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저가 갱신했습니다. 드디어 7자를 봤고요. 79,000원. 오늘 7%의 엄청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미법인 설립 절차 착수한다. 바이든 행정명령 여파다. 뭐
미국에서 없으면 뭐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공장의 설립 비용이나 인건비, 그리고 그 소속된 주의 어떤 법령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떤 기본 고정비로서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시면은 마지막 뉴스 보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제약바이오 시장은 글로벌 40%가량을 점하고 있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일찍부터 현재 법인을 세운 바 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미국에 배한 사업 비중이 더욱 커 이번 법인의 설립은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니까 물론 노바백스랑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다가 하는 건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뭐 이로 인해서 어쨌든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장의 주식의 충돌은 그건 백지 신탁이나 매도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 없고, 오늘 엄청 떨어졌는데요.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연기금은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 지금 보게 되시면은 공매도는 35%, 그러니까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죠. 오늘 공매도를 거의 전방위적으로 쳤고요. 대차장고는 10만 조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신한금융투자가 공매도를 많이 친 것 같아 보이고요. SK케미칼도 신한금융투자가 공매도 많이 치는데, 신한금융투자가 공매도 많이 치는 증권사로 아마 뉴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한금융투자 가 공매도를 많이 친 것 같고, JP모건도 당연히 공매도를 쳤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노바백스가 현재 지금 19불입니다. 최고점이 331불이거든요. 계산하면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95%입니다. 노바백스랑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노바백스는 그 전에 그렇게 대단한 그런 기업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시면은 매출액도 얼마 안 되는, 보시면은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매출액 10억입니다. 이 달러일 수도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한번 제가 사실은 이 해외장을 잘 안 보고 저는 KB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라서 이건 한번 제가 한번 보고요. 지금 보고서들 보면은 이게 원래 150불짜리거든요. 근데 지금 목표 주가들은 50불, 40불 이렇게 되고, 투자 의견 다 매도, 셀해라, 9월 22일에 셀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배당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냉정히 보면 노바백스 물건 받아서 생산하는 기업이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물론 노바백스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위탁 생산을 안 맡길 수는 없어요. 물량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필요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노바백스가 거래 끊으면 끊기는 겁니다. 네. 그런 위치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고점 대비 현재 78% 정도, 5분의 1 토막 정도 났습니다. 여타 바이오들만큼 보다 더 큰 하락이긴 합니다. 물론 이 당시의 2021년 8월 달의 SK 바이오사이언스 위상과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 위상은 많이 차이가 나죠.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코로나가 엄청나게 나왔던 시점이고, 노바백스 그리고 자체 임상 진행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많이 터졌던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의 향기를 지우더라도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대가 가장 적정 주가고, 이 이후에 27만 원을 가나 못 가나는 WHO나 EU의 매출 계약 승인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추가적인 부분들은 mRNA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네이버의 어떤 미국 기업 인수 같은 여러 가지 어떤 공격적인 M&A를 통한 사업의 확장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신고가를 그때서야 갱신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일본 기준 아직도 볼리니먼트 하단 밑에도 아직 도달을 안 했고요. 주봉으로는 하단에 돌파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 타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추가적인 매수는 절대로 금하셔야 됩니다. 매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은 매수도 아니고요. 매도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관망하세요. 다만 관망을 하면서 매매 동향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독특하잖아요. 외인의 매도도 크지 않았고 금융투자와 사모펀드만 매도를 했는데 이만큼 빠졌고 거기에 공매도는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25만 주의 공매도 물량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왜 여기서 연기금은 매수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뭐 보험이나 기타 금융 사모펀드는 사실은 시장에 그 매도를 부추기는 역할은 하지만 매도를 이렇게 리딩할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에 오늘은 금융투자발 하락이었다. 거기에 외국인은 그냥 떨어지니까 공매도 쳤겠죠. JP모간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내일의 상황을 보고 결국에 노바백스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노바백스 만약에 내일 당장 50% 올랐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40불이나 50% 오르면 이제 30불까지 도달했다. 라고 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내일 시가 갭상 띄울 겁니다. 결국에 SK바이오사이언스 옛날에 아스트라제네카 폭락하고 폭등할 때 SK바이오사이언스 그대로 영향 미쳤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노바백스와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적인 동력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 주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좀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현재 주가가 좀 안 좋지만 어찌됐든 긴 터널을 지나가야 주가 반등이 분명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